교과서에는 그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추구기도 세종의 것, 고려사도 세종의 것, 화차도 세종의 것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을 직접 펼쳐보면 전혀 다른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세자가 만들었다, 세자가 주도했다 라는 기록들이죠.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 오늘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30년을 일하고도 역사에서 지워진 남자, 문종의 이야기입니다. 1421년, 태어난 지 7년밖에 안 된 아이가 조선의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이름은 이향, 훗날 문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준비가 29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세종은 겨우 2개월 세자 수업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들에게는 30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세종은 조선의 미래를 이 아이에게 걸었고, 그래서 더 가혹한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세자 이향은 어려서부터 유별났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했고 수학과 천문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이 세자의 학문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고 감탄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 왕자들이 무예를 더 중시하던 분위기에서 이향은 문물을 모두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학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실제 나라를 경영하는 능력, 그걸 직접 검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자의 긴 인내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세자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경전을 읽고, 낮에는 스승들과 강의를 들었으며, 저녁에는 다음날 아버지에게 보고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제사가 있으면 세자가 대신 나갔고, 아버지가 아프면 세자가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29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아닌데 왕처럼 일하고, 왕이 아니라서 공은 아버지 것이 됐습니다. 그 불균형이 3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1441년, 세종실록에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땅을 파고 얼마나 젖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구리로 그릇을 만들어 빗물을 재기 시작했다. 우리가 세종의 발명품으로 알고 있는 치구기, 실록에는 세자가 만든 것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의 우량계가 등장한 게 1639년이니 이 발명은 그보다 무려 198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세종이 아니라 문종이었다는 사실, 실록을 읽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진실입니다. 치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 화차를 직접 설계하고 개량했습니다. 화차는 수레 위에 신기전 로켓 화살을 탑재한 조선판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태종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을 문종이 구조를 뜯어 고치고 발사 방식을 손수 정리한 운영 매뉴얼까지 작성했습니다. 완성된 화차는 북방 변경 지역에 실전 배치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매뉴얼을 만들고, 내가 배치했는데 세종실록에는 세종 때의 업적으로 기록되는 것을요. 30년을 일하고 내 이름 한 줄 없다면, 문종이 세자 시절 주도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역사 편찬입니다. 고려 왕조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 고려사, 간략본인 고려사전료, 그리고 군사역사서, 동국병감까지 지편전 학사들을 이끌며 수십 년치 자료를 정리하고 체계를 잡은 건 세자 문종이었습니다. 고려사는 문종이 즉위한 첫 해인 1451년에 완성됩니다. 그 기여의 절반 이상이 세자 시절의 노력이었지만 그 공은 세종시대의 치적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군제개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종은 기존 12사 체제의 군사 조직을 5사로 개편하는 군제개혁을 구상하고 추진했습니다. 훗날 오이도 총부의 뼈대가 되는 이 체계를 세자 시절부터 직접 진법을 연구하고 정리해온 겁니다. 사군 육진의 북방 방어선 완성도 문종 시대에 마무리됩니다. 학자의 이미지가 강한 문종이지만 실록을 보면 그는 군사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세자의 관심이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442년 세종의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당뇨와 합병증으로 눈이 거의 멀었고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세종은 국정을 혼자 처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하들은 세자 대리총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례가 없다. 왕이 살아있는데 세자가 결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자에게 국정 처리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날부터 이양의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왕세자이면서 사실상의 왕. 하지만 왕은 아닌 위치. 대리청정 초기, 세자의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위직 관리 임명까지만 결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점점 더 쇠약해지면서 권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1446년에는 오품이야, 1447년에는 정삼품이야 당하관 임명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세종은 1449년 당상관 이상 고위관료 임명권까지 세자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의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세종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세자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8년이 문종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지만 왕이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발표됩니다. 공이 있어도 세종의 치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문종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실록 어디에도 그가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고 나라의 안정을 자신의 명예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었는지 아니면 비극의 씨앗이었는지는 독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전하려 했고 아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1446년 문종은 어머니 소원왕후를 먼저 잃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국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슬픔을 아는 채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450년 세종이 승하합니다. 또다시 3년상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연이은 상내와 국정의 무게가 그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1450년 3월 이향이 마침내 왕이 됩니다. 37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이 되기 전 가장 오랫동안 준비를 쌓은 왕이었습니다. 29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오르는 순간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세자 말년에 앓기 시작한 종기가 문제였습니다. 길이가 30cm에 달하는 심각한 종기가 몸을 파고든 뒤로 완전히 낫지 않은 채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가장 준비된 왕이 가장 짧은 재위를 가질 운명이었던 겁니다. 왕이 된 문종의 재위는 2년 4개월입니다. 그는 아프면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3년상, 아버지 3년상을 잇따라 치르며 완전히 소진된 몸으로 왕좌에 올라서도 상복을 입은 채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문무백관의 말을 유품이야 하급 관리에게까지 직접 들었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29년 세자 생활이 만들어낸 왕다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신하들의 직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문종의 병세가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종기, 피로, 기력 쇠퇴. 내의원 의관들이 번갈아가며 진찰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문종 자신도 자신의 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일찍부터 어린 세자 단종의 장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 12살. 그 아이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삼촌 수양대군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 문종은 그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452년 음력 5월, 문종은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김종서, 황보인, 성삼문, 박팽년을 침소로 불렀습니다. 조선 최고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단종은 아직 어린아이다. 내 동생 수양대군의 권력이 너무 세다. 제발 내 아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1452년 음력 5월 14일, 문종은 37을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왕이 된 지 불과 2년 4개월이었습니다. 29년을 기다린 왕자였습니다. 김종서는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섭정에 나섰고 황표정사라는 방식으로 왕 대신 인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그것은 왕권 침탈이었거든요. 문종이 죽은 이듬해인 1453년, 수양대군은 책사 한명회와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그 자리에서 살해됩니다. 문종의 유언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은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발각됐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한 6명이 처형됩니다. 바로 사육신입니다. 단종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났고 세조 즉위 3년 뒤인 1457년 1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습니다. 문종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내 아들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문종이 두려워한 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종의 능은 경기도 구리 동구릉에 있습니다. 현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어머니 소원왕후는 세종 옆에 합장됐으니 문종은 홀로 묻혔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혼자였습니다. 29년을 왕 없이 나라를 이끌었고 2년 왕으로 살다가 혼자 묻혔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면 역사가 지은 이름 하나가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교과서가 기억하지 못한 왕이지만 실록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세종 황금기의 상당 부분은 사실 문종이 만들었습니다. 추구기, 화차, 고려사, 군제개혁. 실록을 읽으면 그 기록들 속에 세자의 손길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9년을 그렇게 살았고 2년 왕으로 살다 갔습니다. 세조의 권력 찬탈도, 단종의 비극도, 사육신의 죽음도 문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이 인물 앞에서는 한 번쯤 그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종의 자리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9년을 묵묵히 기다리며 일하거나 아니면 내 공을 주장하고 싸우거나. 문종은 전자를 선택했고 역사는 그 이름을 거의 지워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왕다운 것인지 아니면 비극의 씨앗이었는지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반대편에 섰던 남자, 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세요.